그때 주방에서 일러주지 않았소이까? 황기찬 그 사내의 마음을 잡고 싶거든 큰 거 하나를 정성껏 준비해 와야 한다고 말이오. 앞으로의 비극과 파멸의 서막은 한 줄기 낡은 향내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골목 안쪽에 자리한 낡은 한옥에서 풍겨 나오는 향내는 강재인의 코끝을 무겁게 스쳤습니다. 월라천 운도사라는 빛바랜 간판이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위태롭게 삐걱거렸습니다. 제인은 며칠 전 황기찬의 집 부엌에서 무당이 슬쩍 건네준 명함을 손안에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 명함은 마치 운명이 건넨 초대장처럼 느껴졌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제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붉은 보자기가 씌워진 상 앞에 정자한 중년의 여인이었습니다. 월라천 운도사. 그녀의 눈빛에는 세상의 온갖 욕망과 비밀을 꿰뚫어 본 듯한 예리함과 동시에 그것을 이용할 줄 아는 능구렁이 같은 지혜가 서려 있었습니다. 제인의 마음속에서 단단한 다짐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이제 당신의 딸이 진짜 복수를 시작합니다. 그녀는 조금의 동요도 없는 표정으로 무당의 맞은편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무당은 제인의 반응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예민하게 살폈습니다. 당신이 강세리를 도와 우리 집안을 어떻게 풍비박산 내려 했는지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제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뜨거운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제인의 날카로운 지적에 무당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으나 그녀는 이내 산전수전 다 겪은 노련함으로 능글맞은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그 간악한 계집년이 이 몸을 제대로 이용해 먹었소이다.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점괘를 조작하라 윽박지르더군요. 쥐꼬리만 한 돈푼이나 던져주면서 말이오. 무당은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양강세리에 대한 불만을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제인은 짙은 향로 연기 너머로 무당의 탐욕스러운 눈빛을 정확히 읽어냈습니다. 이번에는 진실을 제 편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제대로 된 대가를 드리겠습니다. 제인이 검은색 서류 봉투를 무당 앞으로 조용히 밀었습니다. 봉투의 두께만으로도 그 안의 내용물을 짐작한 무당의 동공이 순간 번뜩이며 커졌습니다. 봉투 틈으로 살짝 엿보이는 지폐 뭉치의 위용은 강세리가 건넸던 푼돈과는 아예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역시 진짜 주인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려. 조소이다. 돈의 두께가 곧 진실의 무게 아니겠소. 이번에는 진짜 주인을 제대로 모셔보겠소이다. 무당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능글맞음 대신 확신에 찬 충성심이 실렸습니다. 그녀는 이미 머릿속으로 모든 계산을 끝마친 뒤였습니다. 강세리 같은 뿌리 없는 넝쿨보다는 YL그룹의 진짜 핏줄인 강재인의 편에 서는 것이 비교도 할 수 없이 현명한 처사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제인은 무당의 교활한 변화를 차분히 지켜보았습니다. 복수를 위한 첫 번째 주사위가 성공적으로 던져졌다는 만족감이 그녀의 가슴 속에서 차갑게 피어올랐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황기찬은 텅 빈 거실에서 강세리가 늘 앉아있던 소파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세리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것에 대한 일말의 미안함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보다는 제인과 함께했던 행복했던 과거가 자꾸만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것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생활도 그리 나쁘지 않다는 자기 합리화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깊숙이 파묻혀 있던 노숙자는 끝없는 한숨을 내쉬며 투덜거렸습니다. 기찬이 형은 저렇게 병원에 누워있고 셀이 그 애도 없고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더니 이 집이 너무 썰렁해서 사람 살 곳이 못 되는구나. 사람 구경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야. 아이고 답답해 죽겠네. 정말 죽겠어. 노숙자의 끝없는 푸념이 황기찬의 초조함을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장모님을 모시고 오겠습니다.
장인 어른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분명 집안 어딘가에 뭔가를 남겨두셨을 겁니다. 장모님이라면 혹시 기억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노숙자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아이고, 그래. 자영 씨라도 이 집에 와 계시면 사람 사는 냄새라도 나겠구나. 얼른 다녀오너라, 얼른. 황기찬은 서둘러 차를 몰아 도민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황기찬은 최자영의 손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최자영은 모든 것이 낯선 듯 텅 빈 눈으로 집안을 둘러보며 멍한 표정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장모님,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무언가 중요한 것을 숨겨두셨을 겁니다. 혹시 기억나는 것 없으십니까?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황기찬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을 넘어선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유산에 대한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강규철 회장이 무언가를 남겼다는 것은 곧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불안감의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최자영은 여전히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규철 씨, 우리 규철 씨가 어디 갔지? 아까 분명 여기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치매 증상이 다시 깊어진 최자영의 모습에 황기찬은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놓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모님, 정신 좀 차려보세요. 회장님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 최자영의 흐릿했던 눈동자의 번개처럼 서늘한 빛이 스치며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황기찬을 날카롭게 쏘아보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규철 씨가 죽었지. 바로 너 때문에. 최자영의 그 한마디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황기찬의 심장을 정통으로 꿰뚫었습니다. 황기찬은 저도 모르게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장모님마저 내 잘못을 알고 계셨던 건가? 그렇다면 제인이가 정말 기억을 잃은 것이 맞을까? 걷잡을 수 없는 의심과 혼란이 그의 머릿속을 폭풍처럼 휘저었습니다. 문득 제인과의 행복했던 신혼 초기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는데. 황기찬의 입에서 나온 혼잣말에는 뒤늦은 후회가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때 최자영이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제인이는 언제 오려나? 보고 싶은데. 바로 그때 현관문을 다급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누군가의 급한 발소리와 함께 거친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이 집에 아주 큰 원혼이 맴돌고 있어. 문을 열지 않으면 큰 화를 면치 못할 것이야. 황기찬은 깜짝 놀라 현관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황스러움과 동시에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기시감이 그의 뇌리를 스쳤습니다. 당신이 누군데 남의 집 앞에서 함부로 떠드는 거요? 황기찬이 신경질적으로 문을 열자 그 앞에는 월라천 운도사가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황기찬을 꿰뚫어 볼 듯이 바라보며 입가에 신비로운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 순간 거실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노숙자가 무당을 보더니 깜짝 놀라며 버선발로 뛰쳐나왔습니다. 아이고, 도사님. 어떻게 여기까지 친히 왕림하셨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부탁드렸던 것 때문에 오셨는가요? 노숙자는 반갑다는 듯이 손을 비비며 무당을 극진히 맞았습니다. 황기찬은 어머니의 예상 밖의 반응에 더욱 당황했습니다. 무당은 노숙자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그저 인사차 들렀을 뿐이요. 허나 오늘은 다르오. 죽은 강규철 회장의 혼이 나를 이리로 보냈소이다. 이 집의 맴도는 원혼의 기운이 너무도 세서 내 발길을 이끌었단 말이오. 바로 그 순간 멍하니 서 있던 최자영이 무당을 보더니 갑자기 날카롭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저 사기꾼. 강세리 그 나쁜 년이 데려왔던 그 무당 아니야. 무당은 당황하며 최자영을 쏘아보았습니다. 웬 할망구가 나타나서 뭔 헛소리를 하는가.
하지만 최자영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손가락으로 무당을 정확히 가리키며 더욱 또렷하게 외쳤습니다. 강세리가 너한테 돈 뭉치를 쥐어주면서 우리 가족 이간질하라고 시켰지. 내가 다 봤어. 저쪽 거실 구석에서 둘이 수군거리면서 무슨 짓거리를 꾸미는지 똑똑히 봤단 말이야. 최자영의 폭로에 노숙자는 경악하며 무당을 바라봤습니다. 어머, 자영씨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죠, 도사님? 황기찬 역시 충격에 휩싸여 최자영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어머니도 전부 알고 계셨다는 겁니까? 그러나 최자영은 갑자기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가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내가 방금 뭐라고 말했나? 통 기억이 나질 않네. 무당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노련하게 평정심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 맞소. 그 강셀이라는 계집이 거짓말로 나를 기만했던 것이오. 허나 오늘 내가 온 것은 그 계집의 뜻이 아니라 진짜 죽은 자의 뜻을 전하기 위함이오. 그 말에 황기찬의 억눌렸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럼 당신도 결국 강세리의 공범이었다는 말이잖소. 무당은 당황한 표정으로 잠시 말문이 막혔지만 그때 노숙자가 앞으로 나서며 무당을 필사적으로 변호했습니다. 아니다, 기찬아. 도사님은 억울하신 게야. 내가 처음에 도사님을 배웠을 때도 그러시더구나. 세리 그년이 먼저 찾아와서 온갖 해괴한 말들을 하더래. 자기가 이 집의 정실 부인이고 제인이가 천한 첩이라면서 점을 봐달라고 했다는구나. 노숙자는 점점 목소리를 높이며 무당의 편을 들었습니다. 도사님이 뭘 아셨겠니? 그 간악한 계집년이 그런 거짓말쟁이인 줄도 모르고 속으신 거지. 나도 나중에야 알았어. 세리가 얼마나 나쁜 년인지를. 황기찬은 어머니의 변호에 더욱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사실이라면 세리는 대체 어디까지 자신을 기만한 것인가? 무당은 노숙자의 변호를 등에 업고 의기양양하게 분위기를 장악했습니다. 다들 조용히 하시오. 이제 곧 강 회장의 영혼이 강림하여 모든 진실을 밝히고 이 집에 내릴 명령을 전할 것이오. 황기찬은 주먹을 부들부들 떨며 분노를 사겼습니다. 세리가 그런 짓까지 벌였다니. 바로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리며 강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집안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보고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순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집안이 왜 이렇게 소란스러워요? 황기찬은 복잡한 표정으로 제인을 바라봤습니다. 제인아, 당신도 이 무당 혹시 아는 사람이야? 제인은 기억상실 환자답게 고개를 갸우뚱하며 무당을 바라봤습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뭔가 낯이 익은 것 같기도 한데. 무당은 제인과 눈이 마주치는 바로 그 순간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아주 은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오고 간 찰나의 신호는 거대한 복수국의 이막이 올랐음을 알리는 무언의 약속이었습니다. 월라천 운도사는 향을 피우듯 손을 허공에 휘저으며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강 회장이 죽기 전에 아주 큰 비밀을 이 집에 남겨두었소. 죽은 자의 혼이 떠나지 못하고 계속 이 집에 머물러 있는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법이요. 무당의 말에 황기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제인은 기억상실 환자답게 고개를 갸우뚱하며 순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비밀이요? 저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아서. 황기찬은 그런 제인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모든 것을 잊은 듯한 그 순수한 얼굴 뒤로 가끔씩 예전에 영리하고 날카로웠던 제인의 모습이 스치는 것 같아 섬뜩한 의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계산된 연기일까? 그때 소파에 멍하니 앉아있던 최자영이 갑자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늘 치매 증세를 보이던 그녀의 눈빛에 예상치 못한 선명함이 돌아왔습니다. 비밀 우리 규철 씨, 비밀 많았지. 특히 서재벽 뒤에.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최자영에게로 쏠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최자영의 표정은 다시 텅 비어버렸습니다. 내가 방금 뭐라고 했지? 제인아, 우리 딸 언제 집에 왔니? 황기찬은 다급하게 최자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장모님,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서재 벽 뒤에 뭐가 있다고요? 최자영은 황기찬을 처음 보는 낯선 사람처럼 바라보며 당황했습니다. 누구세요? 왜 저한테 자꾸 큰 소리를 치세요? 무서워요. 제인은 이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최자영에게 다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혹시 뭔가 중요한 걸 숨겨두신 곳이 있나요? 무당이 그 대화에 절묘한 타이밍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죽은 자의 영혼이 지금 크게 분노하고 있어. 진실을 계속 숨기려 들면 이 집에 깃든 저주가 더욱 강해질 것이야. 그 말에 최자영이 또다시 정신이 번쩍 든 듯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한과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주. 그래, 이미 우리 집엔 저주가 내렸어. 우리 규철이가. 최자영은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다 그 여자 때문이야. 강세리. 그 악독한 년 때문에. 황기찬은 최자영의 말에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장모님이 대체 어디까지 알고 계시는 것인가. 바로 그때 무당의 예리한 시선이 황기찬의 와이셔츠 가슴 주머니에 꽂힌 만년필을 발견했습니다. 검은색 만년필이 형광등 불빛에 반사되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낮 회사에서 김도윤이 강재인에게 건넸고 강재인이 다시 황기찬에게 선물이라며 준 바로 그 만년필이었습니다. 저것이다. 저것이 바로 죽은 자가 남긴 메시지의 열쇠로구나. 무당은 마치 신의 계시라도 받은 듯한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황기찬은 깜짝 놀라며 자신의 가슴팍을 내려다봤습니다. 이게 뭐리요? 이건 그냥 평범한 만년필인데요. 황기찬의 목소리에는 걷잡을 수 없는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낮에 제인이 김도윤에게 받았다며 별 의미 없이 건네준 만년필을 떠올렸습니다. 그저 주머니에 꽂아두었을 뿐인데 이것이 어째서. 무당은 황기찬 앞으로 천천히 다가가며 신비로운 분위기를 극대화했습니다. 이 만년필에는 강 회장님의 마지막 말씀이 담겨 있어. 죽은 자의 혼이 이 작은 도구를 통해 그대에게 말을 걸고자 하는 것이요. 황기찬은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만년필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이상하게도 평범한 만년필이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여기에 아버님의 말씀이 들어있다는 겁니까? 무당은 고개를 끄덕이며 황기찬의 손을 감쌌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교묘하게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만년필의 한 부분을 살짝 눌렀습니다. 자, 이제 마음을 비우고 죽은 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오. 회장님의 영혼이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이오. 그때 만년필에서 아주 희미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찬아, 내 사위 기찬아, 내가 너에게 얼마나 실망했는지 아느냐. 황기찬은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만년필을 경악에 찬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정말 아버님이십니까? 황기찬의 목소리가 공포와 죄책감으로 심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만년필을 두 손으로 소중히 받쳐들고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자신의 모든 죄를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너무 큰 욕심에 눈이 멀었습니다. 제인이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고 강세리 그 애에게 혹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황기찬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모든 잘못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YL 그룹을 차지하기 위해 음모를 꾸몄는지, 강세리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었으면 회장님의 죽음에 자신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하나하나 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소파 모서리에 조용히 앉아있던 제이는 이 모든 장면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붉은색 녹화 표시가 선명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기억상실 연기를 하는 와중에도 그녀는 황기찬의 자백을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노숙자는 아들이 울부짖으며 고백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 답답해졌습니다. 최자영은 멍한 표정으로 황기찬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또렷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규철 씨, 당신 사위가 이렇게 뉘우치고 있어요. 이제 그만 용서해 주구려. 황기찬의 고백이 끝난 후 거실은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무당은 만년필을 황기찬의 손에서 조심스럽게 받아들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소. 이 집 어딘가에 죽은 자의 마지막 유언이 숨겨져 있소이다. 무당은 마치 신들린 영매가 된 듯 두 팔을 벌리고 집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서재 쪽 벽면으로 향해 한 곳 한 곳을 손으로 어루만지며 두드렸습니다. 그것은 모두 제인이 사전에 알려준 동선이었습니다. 여기도 아니요. 이쪽도 아니고 이상하오. 무당은 마침내 제인이 알려준 강규철 회장이 평소 자주 바라보던 그 벽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그곳을 특별히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두드렸습니다. 다른 벽과는 확연히 다른 속이 빈 듯한 공명음이 울렸습니다. 여기요. 여기에 무언가 있소. 무당의 외침에 황기찬이 벌떡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그는 무당 옆에서 벽을 직접 만져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다른 벽과 느낌이 다른데요. 황기찬은 벽면을 더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벽의 모서리 부분을 따라 움직이다가 아주 작은 돌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황기찬이 그 부분을 살짝 누르자 찰칵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기계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모터가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벽면의 일부가 옆으로 미끄러지듯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작지만 견고한 전자식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세상에 이런 곳에 금고가. 황기찬의 목소리는 경악으로 떨렸고 그의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강규철 회장이 자신도 모르게 이런 비밀 공간을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에 걷잡을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휩쌌습니다. 금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린 순간 거실은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다급한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이 추악한 복수극의 끝을 알리는 소리일지 아니면 더 끔찍한 비극의 시작을 알리는 전주곡일지 아직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이야기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